삼성 SDI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삼성 SDI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1,556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중요한 건 적자 폭이 전분기 대비 64%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 순이익까지 적자였는데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삼성 SDI가 본격 회복할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터리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최악의 국면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과잉 공급이 해소되고 가격 경쟁이 완화되는 흐름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삼성 SDI의 적자 축소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1분기 적자 축소의 정확한 의미. 둘째, 헝가리 공장 70% 가동률의 전기차 사업 의미. 셋째, 벤츠 10조 원 수주와 특허가 만드는 경쟁 우위입니다. 이를 연결하면 삼성 SDI가 왜 바닥을 통과하는 중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최근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미국 IRA와 유럽의 녹색 전환으로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ESS는 전기차 배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지난 2년간 과잉 공급으로 원가 경쟁이 극심했지만 ESS는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원가 경쟁이 덜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삼성 SDI의 적자를 축소시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순이익 흑자 전환이 뭐 하는 거냐면요. 단순히 손실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업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ESS 같은 고마진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올 겁니다. 이 적자 축소가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삼성 SDI가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배터리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과잉 공급에서 벗어나고 극심한 가격 경쟁이 완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구조 개선이 계속되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기준 흑자까지 기록할 겁니다.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동률이 높다는 건 제품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직접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건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본격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형 템리스 같은 신형 배터리가 글로벌 OEM의 인정을 받으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 삼성 SDI의 실적 회복은 명확해질 겁니다. 삼성 SDI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와 장기 공급 계약을 가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벤츠와의 10조 원 수주는 몇 년간 지속될 장기 계약이거든요. 단기 가격 경쟁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각형 배터리 특허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같은 기술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프리미엄 마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ESS 마진율이 25% 이상이라는 거 아세요? 반면 전기차 배터리는 10%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ESS 비중을 높일수록 전체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1분기에 ESS 매출이 전기차를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사업 믹스가 이미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부터 전체 마진율이 눈에 띄게 복구될 겁니다. 왜 다른 배터리 회사가 아닌 삼성 SDI일까요?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가장 싼 배터리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를 찾습니다.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특허까지 있으니 중국 회사들이 같은 기술로는 이 계약을 따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성 SDI가 가격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마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구조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회복은 일시적 사이클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이 최근 둔화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 SDI가 확보한 건 벤츠의 장기 공급 계약이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격화될수록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정책입니다.
ESS 시장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책이 바뀌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은 이제 필수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ESS는 계속 필요합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입지는 더 강해집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분기 적자 축소는 배터리 업계가 과잉 공급에서 벗어나 구조적 회복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헝가리 공장 70%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의미하며 새로운 제품 수요로 뒷받침됩니다. 셋째, 벤츠 수주와 특허는 삼성 SDI를 가격 경쟁에서 제외시키고 마진을 지키는 구조적 방어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될 다음 신호가 뭔지 살펴봅시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2분기 이후 분기별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오는 타이밍이 명확해질수록 회복의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둘째, 벤츠 외 다른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신규 공급 계약입니다. 기술력이 입증되면 아우디나 포르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신호가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삼성 SDI의 가장 강한 재평가 구간이 될 겁니다. 오늘 삼성 SDI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